안녕하세요. 현생하는 데이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왔네요. 우리 가계부 1월달 거 가볍게 살펴보고 그리고 한 달 정산한 내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월달 예산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계부부터 보러 가보실게요. 1월달 예상 수입은 250, 그리고 고정지출, 그리고 실제 변동지출 해서 제가 다 결산을 해가지고 왔고요. 1월 달에 총 저축한 금액은 22만 2,420원입니다. 와, 생각보다 이렇게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매주 조금씩 아낀 금액이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보시면 식비 예상 금액 70만 원 예산으로 짜두었는데 63만 7,880원 사용했고요. 생필품 13만 7,760원, 의료 10만 원인데 5만 8,270원, 의복, 미용에는 15만 원이었는데 5만 2,330원, 자녀 10만 원은 다 사용을 했고요. 예비는 제가 1월 달에 예산을 어떻게 짤지 정하기 이전에 저축지갑에 따로 10만 원을 먼저 빼서 넣어두었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10만 원을 가지고 사실 사용을 했고요. 9만 1,340원을 사용을 해서 예산 안에서 다 잘 사용을 하고 여기에 남은 금액은 22만 2,420원. 이 금액을 저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로 들어온 부수입은 제외하고 예산에서 남은 금액만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무지출이 총 4번, 이렇게 4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한번 크게 살펴보자면 특별한 일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마트도 다녀오고 이제 할인이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린이집 입학금도 이때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비용이 이때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목적 경조사 금액과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보시게 되면 할인이 생일이 있는 주간이라서 저희 교회에 할인이 떡을 맞춰서 목적에서 14만 원을 처리를 했고요. 그 외에는 큰 이슈는 없었고 17일 날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봤고요. 이때 모아두었던 상품권도 다 사용을 하고 12만 원, 여기 상품권에 있던 12만 원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보시면 문화센터 봄학기 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갈 거기 때문에 수요일 거는 이제 못 들을 것 같고 대신에 토요일 거 이제 남편과 저와 할인이 이렇게 셋이서 듣는 수업이 있는데 그거는 봄학기를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목적에서 다 이번에는 처리가 됐고요. 지난 겨울학기죠. 겨울학기는 할부로 카드 할부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목적에서 충당을 해줘서 따로 할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할인이 어린이집 갈 준비로 이것저것 좀 많이 샀어요. 이번에 미아 방지 목걸이도 하나 샀고요. 계속 삽니다. 네임택도 사야 되고 실리콘 약병도 사고 그 옷이나 어디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이름 스탬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래저래 뭘 많이 샀네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또 이것저것 떨어진 게 있어서 돌돌이 리필도 사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주는 또 두쫀쿠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두쫀쿠를 먹었는데 이 두쫀쿠가 파는 곳마다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다 이게 레시피가 다 이렇게 좀 같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콜릿 같은 것도 사실 물론 어느 초콜릿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맛이 조금 이렇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밀크냐 다크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시멜로 들어가고 초코 들어가고 카다이프 들어가니까 맛이 다 비슷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먹었는데 파는 곳마다 맛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먹어보고 저쪽에서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사다 보니까 주중에 두쫑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두쫑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3개를 한 번에 샀는데, 이게 또 가격이 엄청 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적에서 나를 위한 금액에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제가 나를 위한 금액을 쓴 게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1월 달에도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 쓴 게 바로 두쫀쿨을 위해서 목적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이 한번 나갔는데요. 화요일 날 기저귀를 또 뭉탱이로 샀습니다. 한번 살 때 이게 목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기저귀 같은 경우도. 그래도 분유를 이제 안 먹다 보니까 분유값이 뭐 이렇게 한 번에 나갈 때 그것도 10만 원씩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그건 안 나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를 너무 빡빡하게 잘 살았고요. 앞에 보면 마이너스 난주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난 주간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부수입이 또 들어온 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달은 너무너무 잘 살았다. 일단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 왜냐면 마이너스 나면 제가 이제 2월 달은 그래도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2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마이너스 금액을, 근데 다행히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마지막 주도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000원은 그냥 예비비에다가, 목적 예비비에다가 저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목적이 거의 텅텅 비어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도 최근에 제가 하나 폭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넣었는데, 할인이 기저귀 사면서 할인이 거 다 털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또 금방금방 목적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폭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1월 잘 살았고요. 이제 2월 거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도 예산은 대충 비슷하게 짜놨습니다. 이달의 다짐과 반성에는 충동 소비 줄이기, 장 볼 때 살 목록 적어서 가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소소한 다짐이죠. 그리고 고정 지출이 아주 살짝 늘었어요. 그게 왜냐면 건보료하고 이제 연금이 1월 달부터 조금 변동이 되더니 2월 10일 날도 2월 10일인가요? 하여튼 그때 나가는데, 그때 나가는 게 또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지출이 좀 더 올랐고, 이제 변동 지출은 136만 4,812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식비 70, 생필품 15, 의료 10만원, 의복미용 15만원, 자녀 10만원, 예비비 16만 4,812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저축지갑은 따로 사용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에 부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부수입이나 잔액이 남는다면 그걸로 저축을 할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는 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꼭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조금 땡겨와서 저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도 이렇게 목표를 예산을 설정을 해 두었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1일이 하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주로 잡기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냥 첫째 주를 8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1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9일부터 15일까지가 둘째 주, 16일부터 22일까지가 셋째 주, 23일부터 이제 28일까지가 넷째 주, 이렇게 해서 총 4주로 나누어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은 무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은 트레이더스 장을 보러 가야 돼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두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차피 1일은 무지출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은 2만 원으로 그냥
혹시 몰라서 예산을 잡아뒀는데 이 금액은 그대로 남을 것 같고요. 2일 장 보러 가야 돼서 10만 원 잡아뒀고 3일 3만 원, 수요일 3만 원, 목요일 3만 원, 금요일 3만 원, 그리고 토요일은 남편과 또 아이랑 같이 문화센터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혹시나 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만 원 잡아뒀고, 일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남편하고 아이는 요새 시댁에 가고요. 저 이제 교회를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는 시댁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제 그동안 못다한 밀린 집안일, 뭐 화장실 청소,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것들 좀 청소도 좀 하고요. 이게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아이랑 있다 보면은 약간 흐린 눈하고 살다가 이제 아이가 없는 이 오후 잠깐 시간에 또 저녁을 먹고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이가 저녁을 5시에서 6시 사이 먹어요. 먹고 나서 바로 오기 때문에 집에 오면 한 6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6시간 안에 집안일도 하고 또 냉장고에 미뤄뒀던 것들 정리하고 설거지, 빨래, 이제 집안일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영상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영상을 지금 찍는 시간도 벌써 5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도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주까지 예산을 다 짰고요. 그러면 이제 바인더로 넘어가서 한번 예산을 짜보도록 할게요. 2월 예산 한번 꺼내볼게요. 이번에는 진짜 현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헌돈이 ATM기에서 나왔는데 금고 있는 돈, 새 돈으로 바꿔와서 예산을 짜보려고 합니다. 금액 한번 세볼게요. $13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먼저 월 예산 나누고 그리고 첫째 주 예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비가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생필품. $15만 원. 이거 잘못 눌렀네요. 오랜만에 쿨킬러를 쓰다 보니까 자리가 헷갈립니다. 136만 4,000원에서 70만 원 빼주고 15만 원 뺐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10만 원 넣어줄 건데 10,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좀 섞어서 넣어줄게요.
6만 원에 (5,000원짜리로) 4만 원. 이렇게 해서 건강 10만 원. 그리고 의복 미용에 5만 원짜리로 15만 원. 그리고 할인 비용에 5만 원짜리 한 장이랑 잔돈하고 섞어서 넣도록 할게요. 10만 원. 할인 비용 10만 원. 그리고 비상금 16만 4천 원. 16만 4천 원. 네, 이렇게 예산은 다 나눠서 짜줬고요. 이제 첫째 주 예산을 짜야 하는데 각 항목에서 금액을 먼저 빼도록 할게요. 식비에서는 70만 원 중에 첫째 주 금액으로 18만 원 빼줄게요. 그리고 생필품에서는 4만 원 빼줄게요. 그리고 건강 항목에서는 2만 5천 원. 빼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잘못했네요. 자, 식비에서 18만 원, 그리고 생필품에서 4만 원, 건강에서 2만 5천 원, 그리고 의복에서 5만 원, 의복 미용에서 5만 원, 그리고 할인 비용에서 2만 원. 그리고 비상금에서 5만 원. 하면 첫째 주 예산은 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또 요일별로 나눠줄게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항목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를 쓸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요일별로 분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히 어느 정도를 쓸지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이렇게 금액을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만 해놓고 사용을 했다면 올해 들어서 한 달 동안 해본 결과 이렇게 주 예산으로 다시 분배를 해가지고 짜서 넣어줬을 때 하루에 그 금액 안에서 사용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출을 더 아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식비에서 일주일 동안 18만 원 하면 되게 많이 되게 예산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3만 원만 써야 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 하게 되면 아무리 식비가 18만 원 있어도 저는 3만 원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마음가짐이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당분간 조금 더 이렇게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6만 5천 원 맞는지 확인해보고 주 예산 짤게요. 25, 30, 36만 5천 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원래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8일치인데 일요일은 무지출로 지나갔으니까 2만 원을 따로 앞쪽에 마이 위크 여기에 넣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저축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데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장 보러 가야 된다 했죠? 10만 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가지고요. 3만 원씩 넣어줄게요. 화요일 3만 원, 수요일도 3만 원, 그리고 목요일도 3만 원. 그리고 금요일도 3만 원인데 잔돈이 없네요. 잔돈을 뒤에서 좀 바꿔올게요. 식비. 일단 식비에서 5만 원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 3만 원. 그리고 주말은 7만 5천. 7만 5천. 뭘 계산기를 제가 잘못 두드렸나봐요. 오잉? 아, 제가 일요일 거 안 뺐네요. 1일 거. 헤헤, 바보. 1일 거를 안 뺐습니다. 1일 거 빼주니까 금액이 맞네요. 아까 계산기를 잘 두드렸는데 혼자 잘못 두드린 줄 알았어요. 일요일이 없다 보니까 여기 속지에. 그래서 8일치 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예비비는 예비비 그대로 따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5만 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첫째 주 예산을 다 짰습니다. 예산 짜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절약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도 생각보다 지출은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출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그만큼 다른 날에 방어를 잘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그냥 이제 제가 저하고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예산 안에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월 예산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주 예산으로 쪼개서 사용을 하지만 그 주 예산 그리고 일 예산에서 조금 오버가 되거나 그런다고 해도 조금 부담은 덜해요. 왜냐면 그래도 그 안에서 꼭 살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보다는 그래도 큰 틀에서 월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식비에서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 이번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그걸 다음 주로 이월시켜서 뭐 18만 원에서 5만 원을 빼고 다음 주는 13만 원으로 살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율이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 안에서 내가 못 살았다 하는 그런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오는 좀 스트레스 그리고 그런 게 있다 보면 또 현금 생활이 재미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고자 큰 마음가짐 물론 예산 안에서 뭐 일 예산안을 넘지 말자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래 월 예산 안에서만 사용을 해도 나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야 현택이 없이 꾸준히 현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찾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한순간에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작년 한 해, 온전히 한 해를 다 지내고 그리고 나서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느낌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물가는 올랐지만 저는 생활비가 또 그대로기 때문에 조금 더 올해는 아끼면서 생활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현생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그리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좀 더 즐거운 현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가계부도 보고 예산도 짜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른 집안일을 하러 또 가봐야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하고는 오늘 여기서 이만 빠이빠이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2월도 화이팅입니다.